작업하는 민병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느낀 거는 여기 인문학당 이렇게 써 있는데 저하고 제일 잘 안 어울리는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디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별로 익숙한 사람이 아니어서 좀 횡설수설을 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정말 반에서 맨날 꼴찌만 하고 그랬는데요. 인문학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하고 뭐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인문학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뭐 별건가, 그냥 내가 그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얘기, 그 다음에 또 사진 작업을 30몇 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작업에 대한 얘기, 또 오늘은 또 음악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음악 얘기를 하게 되면 가족과 친구와 뭐 형제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인문학이 아닌가.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좀 무식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음악 얘기를 하냐면요. 사진하는 사람이 음악 얘기부터 꺼내서 이제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꿈이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 매일 밤 정말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는 정말 완전히 뒷전이었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마치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그러죠? 젊은 스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냥 다 보냈습니다. 사진 작업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작업을 그동안에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진 전공을 하지를 않았어요. 아까 학교 공부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진학과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작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사진을 시작하게 됐는 그 동기, 왜 사진을 시작하게 됐는지, 무슨 계기로 사진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나서부터 제가 생각을 거꾸로 해봤어요.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 사진을 시작하게 됐지? 왜 그러냐면 제가 사진을 시작한 동기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사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는 음악이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진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진을 시작하게 됐나 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근데 지금도 그거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진을 시작하게 됐는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제 작업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필름을 이용한 흑백 사진만 제 손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내가 왜 사진에 빠져들게 됐는가. 사진을 시작한 동기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왜 내가 흑백 사진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빠지게 됐는가 하는 거를 이 나이에 조금씩 알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30대, 40대 정말 정열적으로 사진 찍으러 다니고 암실에서 혼자 3일, 4일씩 정말 밥을 안 먹고 있어도 너무 천국같이 느껴졌고 그랬던 시절에는 그게 정말 재밌어서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공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참 어렸을 때 열등감이 많았어요. 형제들 사이에. 우리 때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나이 대에서. 저희도 6남매인데 저희 형제들이 조금 자랑을 하자면 그 동네에서 다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난 그런 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맨날 꼴찌를 하는 거예요. 참 부모님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반항심과 그 열등감과 그 소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진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한테는 사진을 찍는 과정보다 그 암실이라는 그 조그맣고 여기 암실 들어가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암실에 이렇게 조그만 빨간등이 하나 아주 희미하게 켜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암실이라는 그 아주 조그맣고 그 어두운 그 공간이 저를 그 안에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냥 암실 작업이 그냥 재밌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 암실이라는 공간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었구나.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흉보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었구나라는 것이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사진 작업이 저는 지금까지 이제 흑백 사진을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디지털 카메라를 아직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은 가끔 찍죠. 그렇지만 제가 디지털 카메라라고 나오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손에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인터뷰를 하면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써놓은 걸 보면 디지털을 거부하는 민나무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디지털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진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도 단 한 번은 없습니다. 제가 흑백 사진을 하기 때문에 흑백 사진이 훨씬 더 우아하고 더 품위가 있고 더 값어치가 있고 디지털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더 예술적인 값어치가 없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디지털을 거부를 하거나 디지털을 어떤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안 만지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어찌어찌 하다가 배운 사진이 흑백 사진이고 그 다음에 그 흑백 사진을 지금까지 제 손으로 하다 보니 아직도 너무 재밌고 아직도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에 다른 어떤 그 방법의 어떤 그 작업들, 사진 작업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지 제가 디지털을 어떤 부정하거나 절대로 디지털이 흑백 사진보다 어떻거나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흑백 사진을 배웠고 그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진이라는 것이 보통 사진 찍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죠. 분명히 찍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진을 찍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이가 먹어서 제가 컴퓨터 잘 못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디지털 다 컴퓨터 작업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인화까지 어쨌든 제가 제 손으로 해야 그 어떤 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대부분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사진이라고 하면 칼라 사진 아니면 흑백 사진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칼라도 필름으로 찍었고 흑백도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찍고 나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현상소 갖다 맡겼죠.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과정에 훨씬 더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읽고 그 대상을 찍으면 그걸 갖고 암실에 가지고 들어와서 필름 현상을 하고 인화를 해서 마지막에 물에서 건져서 들여다보는 그 희열감, 거기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빠져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30몇 년 동안 필름 현상을 했는데 아직도 필름 현상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필름, 혹시 흑백 필름을 현상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흑백 필름 현상은 1시간만 배우면 합니다. 그리고 10분이면 끝나요. 정말 단순하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몇십 년 동안 흑백 사진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요. 듣는 사람이 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건방에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최고로 잘난 척하는 말이라는 거죠. 얼마나 네가 잘난 척을 하면 그런 말을 하냐는 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지금도 그 단순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그 필름 현상 과정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야는 뭐 모르니까 모르지만 이게 정말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스스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제대로 잘 하고 죽을 수 있을지 어쩔지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나는 뭐 흑백 사진만 하고 죽을 거야. 나는 절대로 디지털 카메라 안 만져. 오늘까지는 그 얘기를 하죠. 내일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내일 디지털 카메라를 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산다 하는 것이지 앞으로 내가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디지털 사진 안 할 거야. 나는 뭐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그런 말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그런 그럼 제가 이제 전람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지금 여기 파주에서 전람회를 하나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이제 파리에서 개인전이 하나 오픈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 외국에 전시 많이 안 해봤지만 이제 가끔씩 외국에서 전시를 하면 비행기표 끊고 막 갔죠. 왜 이제 오프닝 때 참석하고 이제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좀 잘난 척 하느라고 거기서 이렇게 사주고 보내주고 하지 않으면 안 가요. 이번에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안 가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디지털 사진으로 요즘은 3m, 5m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하는 사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진이 그 예술로서의 사진이 옛날에 비하면 그 값어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잖아요. 서양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런 사람들 가격을 들어보면 뒤로 넘어갈 만한 정도의 그런 가격들도 있고요. 제 사진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미술품이 됐던 뭐가 됐던 이게 이제 어떤
이게 하나의 그 마켓이라는 이런 데로 들어가면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만 생각하고 하지만 그 작업을 가지고 가서 전람회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사진을 좋아서 그냥 계속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점점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진이 이제 누구한텐가 손에 넘어가고 그 손에 넘어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이렇게 경매 같은데 이런 것도 그렇고 제 뜻하고 이제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이제는 그 아날로그 사진에 갖고는 그 돈이 안 되지. 예? 이제 그거는 다 이제 함을 갖고 이제 다 지나간 옛날 그건데. 이제 그런 얘기들 저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가 아날로그 사진이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처음 사진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돈이 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잘 되면 다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가서 제가 바꾼다. 그럼 바꾼다고 돈이 많이 더 들어올까요? 저는 오히려 돈으로 쳐도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그거는 뭐 지금 그런 얘기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흑백 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사진들을 보신 분들이 느끼시는 거지만 아까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체 작업과 자연 작업들을 이제 섞어놓은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한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인체와 자연을 같이 이제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전시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인체 작업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제 작업은 대부분 여지껏 그 자연을 많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연을 많이 대상으로 했고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한 게 거의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진이 잘 나오는 날, 그러니까 태양 광선이 강하고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아주 분명하게 떨어지는 그런 컨트라스트가 강하고 아주 디테일이 아주 명확하게 살아나는 그런 아주 정석적인 사진에 좀 반대되는 그런 작업을 여지껏 쭉 좀 몇십 년 동안 해왔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어떤 한 시리즈를 작업을 하면 한 3년 정도 작업을 보통 평균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요번 작업이 끝나면 다음엔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엔 어떤 작업을 하고 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제 감성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갈 뿐인 거죠.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단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게 나오게 되면 나오는 거고 어떤 게 안 나오게 되면 안 나오는 거고. 그런데 저도 처음에 사진을 배웠을 때는 우리 옛날에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사진 잘 나오는 날은 태양이 쨍쨍 비치는 날 오후 2시에 125분의 1초에 팔 놓고 찍으면 제일 잘 나온다고. 그리고 그럴 때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사진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날은요, 거의 한 20년 이상은 해가 나는 날은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때냐? 새벽에 안개 꼈을 때,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저녁 때, 이런 때입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내 사진이 너무 이제 회화적이고 무슨 희미하고 이러니까 그게 스트레이트한 걸로 봐야 되냐, 스트레이트하지 않은 걸로 봐야 되냐. 당연히 스트레이트한 거죠. 안개 낀 날 나가서 보는 거는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고 해가 난 날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스트레이트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진의 본질이 사실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적이다라는 거. 그러면 안개 낀 날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적이고 태양이 비치는 날 강하게
전봇대가 서 있는 것도 사실적이잖아요. 근데 새벽에 찍으면 덜 사실적으로 보이고 또 안개 낀 날 찍으면 덜 사실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주 희미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새벽에 나가서 호숫가에 서 있으면 전체가 뿌연한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그 상황에서는 가장 리얼리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인화지에 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의 색깔, 그 안개의 색깔, 그 하늘의 그 희미한 색깔. 그래서 하늘을 찍을 때도 일부러 하늘에 막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떠 있는 거는 찍지를 않았어요. 아주 뿌연 그 하늘, 아주 희미한 하늘. 이럴 때 일부러 그 하늘을 찍어서 그거를 인화지에 아주 그 플랫하게 보여줘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무지무지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진 전공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 옛날에 그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안젤 아담스라는 그 풍경 사진가가 있죠. 근데 그분이 그 어떤 그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그 존 시스템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존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그 흑백의 단계를 10단계로 나눠서 가장 어두운 데에서부터 가장 밝은 데까지 그 회색의 단계를 10단계로 나눠서 하나의 흑백 사진이 나왔을 때 그 한 화면에 그 10개의 존, 그러니까 가장 밝은 데서부터 어두운 데까지의 그 10개의 그 존이 한 화면에 다 담겨야 가장 좋은 흑백 사진이다. 라고 그렇게 이론을 정립했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저는 가장 나쁜 흑백 사진이죠. 한 색깔밖에, 거의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색깔밖에 없는 건데 아주 좀 밝은 쪽에 희미하거나 아주 어두운 쪽에 희미하거나. 근데 그거는 이론에는 반할지 모르겠지만 제 감성에는 그게 더 와닿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